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임명진 경실련 공동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여기저기서 임명진 대표 얘기가 막 들렸습니다. 참 살다 조금 보니까. 전에 우리 두 분 전문가 패널께서도 네. 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네.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의 그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더군요. 김황식 총리, 네. 임명진 대표. 네. 뭐 혹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제가 몸이 좀 비대합니다. 이미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한 사람입니다. 뭐. 네. 아직 연락은 없었습니까? 네. 연락 오면 어떡하시려고요? 제가 경실련 대표인데요, 공동대표인데요. 뭐 시민운동 하는 사람은 뭐 정치 안 하는 겁니다. 네.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당이 옛날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윤리위원장도 하신 경험이 있어서 네. 당이 정말 이 위기에 처해서 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쏘가서 갔어요, 지난번에도. 어떻게 속아서 가셨어요? 아니, 우선 가서 하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뭐 조금 되는 척하더니 도로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정치권에 의리가 없어요. 한 번 일회용입니다. 아하. 이용하고 맙니다. 예. 물론 이용당하는 거 좋지만 네. 그 효과 그 무슨 그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람이라는 건 노력한 만큼 그게 지속이 되고 네. 변화가 오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뭐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한다. 저는 갔다 와가지고서 그거 하고서 뭐 제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까지도 그게 뭐 당시에 윤리위원장으로 그 가실 때도 네. 아니 그동안 임명진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고 반대가 많았던 걸로 제가 많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변절했다는 소리도 예, 듣고 예. 뭐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당을 위하는 길이고 결국은 그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네. 그게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잘 되지도 않고 그게 뭐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되게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뭐 가는 사람은 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일한 당내에 있는 정치하는 분들이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아하, 아니, 예.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 대표님 윤리위원장 2년 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이 역대 최강급 윤리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여러 사람 징계도 하고 뭐 지금도 그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전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당시에 징계받은 사람이 김무성, 정두원 당시에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징계를 다 받았는데 징계 받았죠. 뭐. 예. 예. 그리고 그 후에 그 대선 과정에서 네. 당내 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제안해서 그렇습니다. 네.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명박 후보도 뭐 윤리적인 검증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당시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를 다 검증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대선 승리를 했다 이제 그러는 건데 네. 야당에서는 윤리위원장 때문에 대선 승리를 했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저보고 절 보기만 하면 뼈 아픈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졌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뭐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도 뭐 밥 한 끼 안 먹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의리가 없는 정치권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이 말씀. 네, 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네. 다시 외부 인사 영입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원유철 권한대행, 네. 대표 권한대행. 이제 김무성 대표가 대표 던지고 지금 사라져 버려가지고 네. 이제 권한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뭐 하려고 했는데 또 당내 반발이 있고 또 반대가 있어서 비대위원장을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부 인사 영입 얘기가 나왔는데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회 네. 뭐 그리고 이 원유철 이 권한대행 네. 까지 포함해서 그 지난 며칠간의 그 행보, 예. 행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대표가 순진한 사람이에요. 보면. 예? 예. 아니 아무리 그렇지 대표가 말이 당 대표가 네. 대책도 없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립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거기 뭐 다양하게 무슨 뭐 그동안에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물론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는 좋지만 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지. 네. 이 배가 기우는데 예.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뒀어요. 순진한 예. 원유철만 떡 남은 거 이게 예, 지금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남아있으라 그러고 다 뛰어내렸어요. 순진한 거예요. 자기도 뛰어내려야 되는 건데. 아니 뭐 원유철 대표가 서청원 씨만큼 무슨 뭐 서청원 씨만큼 책임이 무슨 더 많은 분이겠습니까? 대표도 뛰어내리는데 예. 그 원내대표가 왜 뛰어내리는 거예요? 먼저 뛰어내려야 되는데 순진하게 난파선을 지키겠다고. 그 나라도 바람에- 지켜야 된다. 예, 나라도 지켜야 돼요. 순진하게 남아 있고 그래도 애당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 중에 제일. 예. 근데 그 바람에 욕을 제일 많이. 제일 욕을 제일 많은데 억울하겠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좀 약삭발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원유철 대표가 아 이거 예, 참 예. 이거. 참 고생하는 거예요 원유철 대표. 그러나 마여간 예. 또 본인도 좀 처신은 잘못했어요. 아이 그럼 내가 이거 빨리 하고 내가 물러나겠다 이래야 되는 건데 예, 예. 무슨 뭐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뭐 이런 게 되니까 욕심으로 미친 거죠. 본인은 순진하게 생각하고 당을 위해서 그렇게 예, 했을 겁니다. 글쎄 뭐 말입니다. 저는 아이고, 참. 의심치 예,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새누리당이 네, 네. 어렵다고도 그렇습니다. 볼 수 네. 있는데요. 아까 뭐 두 전문가 패널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외부 인사 영입. 제가 목사님, 저 대표님한테 음. 먼저 질문 드렸는데 이게 무슨 다음 뭐 전당대회까지의 비대위원회.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위한 실무 준비 비대위원회입니다. 네, 말하자면. 네. 아니 이거를 한다 그러면서 네. 뭐 임명진 경실련 공동대표나 김황식 총리나 이런 정말 비중 있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거론을 하면 이분들이 그래 기껏 전대 준비해 주려고 비대위원장을 맡겠는가? 제가 사회는 잘하니까 예. 그걸 들었나 봐요. 회의 사회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당권 있잖아요. 네. 이게 전당대회 네, 네. 대표 뽑는 거 그게 그냥 보통 때 대표를 뽑는 것 같으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누구를 뽑을 거냐, 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책임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자리거든요. 대권의 향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미치는 있는 게 대표를 그렇죠.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소탐대실이라고 그것 때문에 친박 비박이 겨루고 싸움을 하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네, 네. 예?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번 총선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전당대회를 관리를 할 어떤 계파에게도 독립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은 건 절실로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한데 문제는 전당대회를 7월 달에 할 거냐. 네. 예? 적어도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은 이게 당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뭘 바꾸겠습니까? 당사를 바꾸겠어요. 무슨 조직을 바꾸겠어요. 무슨 지금 공천하는 때도 아닌데 무슨 공천을 새롭게 하겠어요. 그건 새누리당에 대한 이미지, 네. 무슨 정신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야 변했구나 할 만큼 이게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하루 이틀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두 달째 예. 되겠습니까? 지금 전대가 급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대를 미루든지 네. 안 그러면 전대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혁신위원회로 해가지고 적어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권한을 줘야 됩니다. 아하. 그런 정도가 돼야 국민들에게 혁신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런 후보를 우리가 냈으니 찍어주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요. 그래야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제가 선거에. 네.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무슨 전대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비대위로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게 아니라 네. 아예 당 대표를 외부 인사 영입을 검토한다면 이건 말이 될 것 같네요. 당 대표가 결국은 혁신위원회 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예를 뭐 따지고 김종인 보면 예, 씨 같은 이번에 그런 경우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성공한 네.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예. 거죠. 네. 비대위원장 겸 당 대표 겸 뭐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그러니까. 공천 권한까지 다 줘서 외부 인사를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최소한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정도라도 참고를 새누리당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이 관리형 비대위원장 외부 인사 영입 이거는 진짜 좀 이게 그리고 이- 정말로 참 영입하려면 안이한 상황이에요. 예, 영입을 인식 자체가. 하려면은 뭐 나오잖아요. 무슨 뭐 문재인 대표가 뭐 전권을 다 줬단 말이야. 네. 어? 아, 또 요새 무슨 비례대표 2번도 줬다. 어? 뭐 언제까지 대표까지도 다 하라고 약속했다. 네. 그런 정도의 권한을 주고 약속이라도 하고 비대위원장을 시켜야 그 힘 있는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지. 뭘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하. 새누리당이 그냥 와서 뭐 애당심을 가지고 해달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이 새누리당에서 한 가지만 더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복당 말인데요. 네.
이건 뭐 선별복당을 해야 된다. 뭐 하여튼 또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예. 저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권 성향 그 무소속 7명이라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7사람이 다 당을 떠난 이유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복당도 다 다른 케이스라고 다른 경우라고 그러겠네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뭐 한석 차인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예. 이거 누구 복당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네네. 국민들이 당장 야 이거 뭐 일당 되려고 그러는 거야? 어? 무슨 뭐 정치공학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만들어준 이게 의석을 바꾸는 인위적으로 거야. 바꾸려고 한다. 예, 뭐 이런 질타를 받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거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해야 하더라도 천천히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받고서 복당시켜야 복당시켜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 당이 그러고 사과를 하고. 당이 오히려 사과를 하고 복당하세요. 그래야 될 사람도 있고 저는 경우가 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반성해라 이래놓고 그러고 복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좀 그러나 지금 늦춰야 되는 사람도 예, 있고. 유승민 의원이 복당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네.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했다. 네. 예. 이분이 정말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애당심이 있으면 지금 유승민 의원 그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새누리당에 왜 또 짐을 지웁니까? 이것 때문에 네. 이건 좀 사력 입지 못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인천의 안상수 당선인 경우에는 뭐 조금 다른 그야말로 그냥 경우죠.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어이없게 네. 그래서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바로 네. 복당 신청을 했으니까 뭐 은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유승민 당선인의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다. 네. 또 윤상현 당선인 경우도 이건 완전히 또 경우가 다르고 다르죠. 근데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안상수 의원의 경우도 저는 해간 원구성한 다음에 원구성한 최소한도 다음에 예, 오해받을 일은 오해받을 일은 하면 안 된다. 예, 인위적으로 뭐 일당 만들기 위해서 무소속 대거 영입에 나섰다. 이런 식의 공학적인 예, 정치 행태로 비판받을 일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무소속을 복당을 시켜서 과반수가 넘는다. 그럼 조금 무리할 필요도 있죠. 아무리 해봐야 과반수가 안 되는 상황이 의미가 그렇죠. 없거든요. 예. 122석이나 123석이나 뭐 129석이나 그게 그겁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예. 네. 예. 또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그러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인 대표요. 네. 아까 이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도 좀 벤치마킹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뭘 영입하려면 제대로 다 권한 주고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끝까지 가자. 이 문재인 대표가 대선 때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김정인 대표가 지금 밝혔어요. 네, 네. 예. 급했던 모양 그것까지 밝히는 거 보면 김종인 대표도 예. 급하게 그러면 급했던 모양 같아요. 나를 추대해서 대표로 계속 좀 만들어 달라 이 얘기입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음. 이게 안 되면 구기동 자택에 또 가셔야지 뭐 가서 한 2, 3일 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다시 올라와서 네, 네. 예, 정리해 줄 거다. 네. 어.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저게 김종인 대표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내치지는 못할 겁니다. 토사구팽 못할 겁니다. 저는 네. 그러는 순간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보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총선 뭐 일당이 되니까 아주 예. 기고만장한데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음.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인 지지 지역인 호남에서 완패했습니다. 저게 사실은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네. 자기들은 무슨 새누리당을 심판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건 자기 본고장에서 심판을 받은 건 엄청난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수도권에서 이만큼 받은 거는요. 그건 반사익입니다.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국민들에 의한 그런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한 반사익입니다.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뭐 예뻐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승리에 도취해 있어요. 교만이죠. 오만이죠. 김정인 대표는 그걸 계속 경계하던데요. 네,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그리고 식으로. 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당장 무슨 김종인 대표 집으로 가시고 무슨 뭐 친노라는 사람이 무슨 뭐 대보세요. 당 대표 대보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법, 모든 경제활성화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제활성화법, 그중에는 이제 법안 통과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뒤집겠다 이렇게 일단 들리는데 사실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해도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그렇게 폐기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길 너무 다행이에요. 그걸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어떻든 내가 그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 저는 그것도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3당 체제라는 건 뭐냐. 서로 의논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네. 서로 의논해서 잘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혜롭게 하려면요. 네. 옛날보다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예. 야, 이겼는데도 저러는구나. 그럼요.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더 해간 무슨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다. 더 협력을 하고 어떻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2년의 임기가 남았는데 네. 2년의 임기라는 건 박 대통령의 2년의 시간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시간이죠. 예. 5천만 국민의 시간입니다.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뭐 예쁘고 뭐 싫어서 뭐 예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 박 대통령 정권이 실패하면 국민에게 이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야당이라는 것도 뭐예요? 국민 위해서 있는 게 야당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건가라는 거를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옛날에는 뭐 소수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는 야 두 당이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 또 김원걸 교수와 함께 DJ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이 호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글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너무 쇼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시장 가서 무슨 뭐 핫도그 사 먹고 뭐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진정성 있게 해야지. 나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선거 때 되면은 시장에 가가지고 핫도그 먹고 무슨 뭐 돼지국밥 먹고 난 그러는 나라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 욕할머니한테 욕 먹고. 그렇게 물론 뭐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기는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보이기식 그러면 안 된다. 진정으로 호남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예? 너무 보이기식으로 하면 쇼잉 같다. 이런 그러면은 좀 국민들도 보기에 이제 부담스럽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이게 사람이 다 영물인데. 네, 알겠습니다. 오만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여당에게나 야당에게나 해당되는 거다. 뭐 새누리당이 오만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180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가 물론 안철수 대표가 그걸 거둬들이긴 했습니다만 이 구정권 8년 심판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오만이죠. 예. 도가 넘은 거죠. 예? 무슨 8년을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지금 또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한다 하더라도 좀 뭐 원두 구성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지금 38석 얻었다고 무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38석이라는 그런 의석을 준 지지를 한 이 국민들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살기가 어렵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중심이라도 잡아라. 둘이 싸움하거든 말리기라도 좀 하고 중재도 좀 해봐라. 이런 뜻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38석을 이 뜻을 잘 받들어야지. 그거 국민들의 뜻은 모르고 자기 맘대로 자기 기분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건 또 국민들이 등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거 이번만 있어요? 또 있네요. 또 있죠. 선거. 재보궐 내년에 대선 있고 재보궐선거가 4월 달에 있어요. 몇 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대통령 선거 있어요. 또 2년 있다 뭐 조금 있다간 지방자치 선거도 하는 거고 뭐 국민의당 뭐 이번 총선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3당을 하도 이제 3당 구조가 뭐 16년 만에 또 여서야대가 20년 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정치 구도와 정당 경쟁 구조를 처음 보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초재선들은 처음 겪는 낯선 풍경이죠. 그래서 이 원구성부터가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우선 뭐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해야 되냐?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국회의장, 부의장을 하나씩 하자. 그리고 새누리당한테 부의장 하나 주자. 뭐 되게 이렇게 좀 합의가 되어가는 분위기인 듯한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뭐 신문에서 시기에.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네. 정치가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뭐 법에 의하면 그냥 무기명 투표한답니다. 네, 다수결로 네. 결정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둘이 협의를 하면 뭐 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네네. 또 의뢰 제1당이 맡았대요. 뭐 일석이라도 한석이라도. 많으면 예. 뭐 더불어민주당 차례다. 법률적으로 그렇고 법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네. 어떻든 이게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새누리당 정권이거든요. 그러면 국정의 원활한 그런 운영을 위해서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국민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성공을 위해서 여당이 이번에 네. 의장을 맡아서 원활하게 어. 국정을 운영을 하고 2년 동안 잘 좀 맞출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더불어당이 이 양보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2당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집권당 노릇을 해라. 우리 또 일당인데 뭐 아. 또 뭐 일당 되는 것도 당신들 일당 되는 거 뭐지 않았고 또 집권 여당이니까 한번 국정을 잘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야, 그럼 뭐 국민들이 박수 치겠네요. 박수 치죠. 또 저 국회의장이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다음번에 할게. 그 4년이니까. 네,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서로 이렇게 했다. 나는 국민의당도 그걸 합의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아하고, 의아하고. 국민의당이 사실은 때 그 더불어민주당 보고 뭐 당신들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번 새누리당 해서 잘 이번 이게 뭐 이번 한 2년 박근혜 정부 잘 하자. 2년이면 어쨌든 정권이 바뀌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이 야, 이게 3당 찍길 잘했다. 3당이 있으니 참 좋다. 이럴 거 아닙니까? 야, 그거는 저 같으면 그러겠는데. 네, 그 반전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네, 그러면 전 좋다고 좋고로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로라도 정치권이 뭔가 국민들한테 좀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라.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이 푸근하겠습니까? 3당 잘 찍었다. 예. 뭐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조금 좀 의심했는데 아니다. 저러는 걸 보니까 변했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이거 새누리당이 정말 고개 숙이겠네요. 아, 그렇죠. 또 새누리당도 얼마나 고맙고 좋겠습니까? 또 대통령도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대화 타협의 정치에 그러면 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또 저녁 그 대접하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대화 타협의 정치의 분위기가 조성돼요. 그럼요. 예, 그 간단한 일을 이렇게 정치권이. 글쎄 말입니다. 예, 제가 비대위원장 가야 되려나요? 제가 답변 지금 드려야 됩니까?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